안녕하세요. 당당할 땅 빛날찬의 당찬 정유기 셰프입니다. 요새 남자분들이 집을 못 들어가겠대요. 와이프가 바가지로 팍팍팍 긁어제낀대요. 여자들 이를 바득바득. 에이, 이게 왜 그러지? 드라마, 시청률 1위, 케이블 TV 다 틀으면은 반은 재방송이에요. 변호사님,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이것 때문에 이제 지선우처럼 이혼하기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선우처럼 이혼하기로 해서 이혼을 하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이혼과 관련해서 네. 이제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현명한가? 이혼할 때도 방법을 세워야 돼? 그럼요. 이혼하기에도 당연히 전략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본 이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부부의 세계는 워낙 지금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다들 이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뭐 간단히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면요. 지선우하고 이태호 사이에 네. 이제 슬아의 자녀인 이제 준영이가 있고요. 네. 이태호가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네. 바람을 피워서 결국 그 선우와는 이혼을 하고 네. 다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. 그러면서 네. 발생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선우가 이제 좀 적어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. 이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성급하게 이혼한 측면이 없지 않다. 그리고 이혼하는 방법이나 과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지선우는 이혼을 했어야만 했나? 예, 먼저 그 극 중에 보면 변호사가 계속 그 지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혼하시겠어요? 이혼하시겠어요?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제 지선우하고 상담을 한다면 네. 저는 좀 지선우 씨한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. 어떤 일? 지금 슬아의 미성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당장 이혼했을 때 두 분이 헤어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네. 지금 준영이 입장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냐고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지선우 입장이라면 먼저 그 이혼을 하시겠느냐고 묻기보다는 먼저 상간녀에 대해서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여자한테, 남편한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소송이? 네, 보통은 이제 즉 이제 남편과의 이혼 아. 소송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. 위자료까지? 네,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떤 의미냐면 아. 현재 이제 지선우하고 이태호가 행복하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이제 부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박살났잖아요.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네. 상황에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이제 청구하는 것이죠. 이 경우에 이제 그 바람을 피운 남자, 즉 남편과 같이 엮어가지고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여자만을 상대로 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때 그럼 나도 열불났잖아요. 참을 수는 없잖아. 나도 그냥 확 바람을 같이 피워버리는 거. 예, 그 부분도 이제 극 중에서 나오는데요. 네.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자기는 하고 나는 안 하지 말라고? 네, 지금 상황에서 네. 즉 그 맞바람을 피우기 전까지는 네. 그 지선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제 맞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네. 어차피 양쪽이 같은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네, 상대방도 즉 남편도 이제 지선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지선우 입장에서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. 그러면 이 지선우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? 예, 그 극 중에서 보면 지선우가 무작정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었는데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. 네. 첫 번째는 이혼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미성년 자녀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이제 극 중에서도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그랬을 때 과연 이혼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, 또 그 밖에 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인가, 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누가 계속 양육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. 그게 이제 양육권에 관한 문제인데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좀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엄마가 특히 이제 그 자녀가 아직 미성년 자녀고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아빠는
이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,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. 음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이냐,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,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서로 맞바람을 피운 상태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. 맞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? 네, 서로 이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맞바람을 피운 경우에는 이제 그 위자료 청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맞바람을 피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,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,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주부로서 한 20년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하면 한 50% 정도 이제 재산 분할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0% 정도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. 변호사님, 다음에도 하다가도 또 이혼을 할 때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, 아마. 네.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 찾아와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시죠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태진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. 지선우처럼 이혼하지 마라. 이혼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된대요. 이혼 전략 세우실 때 조태진 변호사 찾으세요. 당찬 정영경 씨의 부피. 다음에 굿벤처스와 나눌 유익한 정보 기대하세요. 굿! 위!